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차 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정말 제 인생을 무너뜨릴 만한 일을 겪어 고심 끝에 누군가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입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화목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부모님께서 두 발 벗고 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랐고 굳은 일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께서 결사반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맞벌이 부모의 집안이어도 외로움 타는 일 없이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늘 저녁을 미리 차려두고 가시거나 그럴 틈이 나지 않을 때면 문자나 메모와 함께 돈을 남겨두곤 하셨습니다. 부모님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빠짐없이 참관하시러 오셨고 무리해서라도 제 생일에 맞춰 휴가를 내서 축하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꼭꼭 잊지 않고 케이크에 싸는 은초대를 꽂아 치킨이며 초밥이며 온갖 진수성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보통은 미역국을 끓여주시긴 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미역국을 먹을 때마다 개원했기 때문에 대신 좋아하는 걸 만들어주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생일날을 보내기도 했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게 쏟아주시는 무한한 애정 덕분에 고등학생 때는 별다른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때에도 다른 학우들은 힘들게 제 손으로 알바하고 다닐 때 저는 저를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 덕에 고생 한번 하는 일 없이 평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키우는 거 안 힘들었어. 우리 딸이 예쁘게 자라주는데 우리가 힘들 게 뭐 있어? 속 썩이는 일도 없었지. 매번 좋은 소식만 물어다 주는데 엄마 아빠가 돈 버는 게 힘들었겠니? 네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다른 집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 애도 나쁜 길로 빠지는 거 아닌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우리 딸 마음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긴 했는데 그런 일도 없었잖아. 그것보다 꼭 좋은 대학 붙겠다고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한 네가 힘들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부여잡아 주셨습니다. 찬찬히 엄마를 다시 보니 늙어가고 있다는 게 부쩍 그날따라 눈에 띄었습니다. 내색은 안 하시지만 그간 저를 키우시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저한테 투정 한번 안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저를 키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생각해 보니 정말 가슴이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보고 배우자는 마음으로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어찌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던지 끈기에 져서 한번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이 성실하고 바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다닐 때도 술 한 번 하지 않고 아닐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모님 일로 너 힘들게 하지 않겠다. 엄포를 놓듯이 말하기도 했죠. 수진아, 너 우리 부모님 일로 힘들게 하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약속 한 번 하면 어기는 일 없는 거 알잖아?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어찌나 기세가 대단하던지. 시어머니도 저한테 웬만한 일이 아니면 연락을 잘 안 하시기도 했고 안 보이는 곳에서 중재를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에게 그리 깊게 간섭하지 않는 좋은 고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발이 넓으신 편이라서 여기저기서 소문을 많이 듣고 오시는 탓에 꽤 수다스러운 편입니다. 게다가 부침성도 좋은 것도 있고 공감도 잘 해주시는 편이라 사소한 것에도 오버스럽게 반응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시어머니께 상담을 하는 일도 꽤 있었어요. 저희 집이랑 다름없이 한 가족이 된 사람에게 아낌없이 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별 불화 없이 원만하게 지내려 서로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시아버님은 시어머니를 굉장히 아끼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으면 한달음에 달려 안위를 살피시기도 하고 일도 일이지만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절대 어기지 않는 정직하고 현명한 분이셨죠. 남편 사이에서 토끼 같은 자식 2명 낳아 오순도순 행복을 누리며 평화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친구와 연락을 잦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런 평화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 여유를 찾은 뒤로는 바빠서 자주 볼 수 없었던 단짝 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몰라볼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치장하고 나타난 친구는
육아에 찌들어 있던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괜히 움츠러들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지혜야, 너 진짜 많이 달라졌다. 그래? 난 잘 모르겠다. 넌 잘 지냈어? 나야 뭐, 그냥 그렇지, 넌. 저흰 그렇게 서로의 근황이라든지 집안 상황까지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기도 했고, 어렸을 적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던지라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 말했습니다. 친구도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시부모님이 자기 대우를 정말 잘해준다며 슬슬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달라진 친구의 모습에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친구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가난하게 자랐었던 터라. 나는 시어머니가 잘해주셔도 너무 잘해주시지. 이 샤넬백도 시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극구 말렸는데도 한 집안 된 며느리라며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고 해주시더라고. 좋은 마음에 해주시는 건데 거절하는 것도 뭐 해서. 안 그래도 며느리 맞이해서 손주 낳으면 꼭 자기가 돌봐주고 싶었다면서 자주 봐주시러 와주셔. 게다가 저번엔 애들 있으니까 차 없으면 힘들지 않냐고 차까지 사주셨다니까. 그리고 나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던 거 알지? 요즘은 재능 살려 다른 일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 결혼 비용도 시댁에서 다 냈고 우리 집 사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 말 안 해도 다 챙겨주시더라. 그래서 요즘 비는 시간마다 오디션도 보고 다니고 그래. 친구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만나는 날이 반복될수록 점점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건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시집을 잘 갔더라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에 쳐들어서 친구와 만남을 거듭할수록 제가 작아지기만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무기력해졌는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밉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확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잘 아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날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신경이 얼마나 곤두섰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금쪽 같은 내 아이한테 손까지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남편이 아무리 좋게 달래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다못해 시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와 뭐가 문제냐며 소리치셨습니다. 집안일은 남편이 어찌 해결해주고 있었으나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께 상담한 모양이었습니다. 둘 다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말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와서 뜯어말린 뒤에야 시어머니께선 콧방귀를 끼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살살 달래가며 왜 그러는지 물어보았는데 그때 남편의 눈빛이 얼마나 처량하던지 저는 하늘 수 없다는 듯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억나?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와준 거 하나 없고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잘 봐달라고 폐물까지 보내드린 거 오히려 손해봐가면서 잘해줬잖아. 조금밖에 안 되지만 매달 용돈도 드리고 생신 때마다 좋은 곳 알아보고 모셔가기도 했잖아. 제사하는 집이라 제사비도 드리고 또 몸 안 좋으시니 음식하는 거 도와드리기도 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시어머니 등한시해. 나는 안 그러잖아. 근데 시댁에선 내가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호의에 고맙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게 얼마나 속상한 건지 알아? 게다가 아무리 시댁이라도 그렇지 우리 애들 교육에도 참견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니까 힘들어. 내 친구 시어머니는 안 그러신다던데. 차도 사주시고 애들도 봐주신대. 친구 얼굴이 그래서 항상 밝나 봐. 걔 원래 가난했거든. 근데 시집 잘 가서 생일 오면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많이 아껴서인지 선물도 많이 준대. 샤넬백이며 명품이며. 얼마 전에 걔 만났는데 온몸에 명품을 치장하고 다니더라. 그에 비해서 나는 이게 뭐야. 나도 이렇게 자격지심으로 취해지는 거 싫어. 남편은 제가 친구에게 은근히 깔범당한 이야기까지 듣고서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는 며칠간 말이 없다가 얼마 후에 남편이 진지하게 상담 다녀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평소 나를 아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편이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해주어서 그런지 설득을 당해서 병원을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우울증이 심하게 왔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더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퇴근하면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음식들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엔 함께 나가서 쇼핑을 하자며 백화점에 데려가기도 하였고 또 근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함께 바람을 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런 노력에도 좀처럼 현실이 나아지지 않으니 저의 우울증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시어머니께서 들으시고선 저번처럼 만나서 다투지 않기 위해 남편이 중재하는 입장에 서서 입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도 그 편이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남편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찬찬히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주변 친구 며느리가 해주는 수준대로 생각하다 보니 이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뭐라고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첫째가 5살 될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저희 집에 들러 온종일 애를 봐주시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서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냐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많았지만 우선은 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으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대윤이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등원, 하원 도와주셨잖아. 우리 둘째 낳고부터 더 바빠졌을 땐 집에 반찬도 해주시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제가 팔랑귀가 돼서 어머니와 남편을 미워한 게 아닌가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따로 남들만큼 어머니께 목돈을 드린 적도 없고 용돈 정도만 드렸던지라서요. 시어머니께선 저희 대윤이 예쁘다고 그냥 지원해 주셨을 텐데. 수진아, 나도 솔직히 어머니가 우리 대윤이 챙겨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신데 우리 집까지 와서 간식이나 밥도 해주시고 그러셨잖아. 물론 네가 어머니께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너랑 어머니가 서로 고마워하는 줄만 알고 있었지. 수진아,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같이 채워나가자고 약속했잖아. 일단 희진 씨 부부 한번 초대해서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싶어. 너만 혼자 나쁜 감정 짊어지지 말고. 누구만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야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 저는 처음에 싫다고 했으나 예전부터 친구가 저희 집에 한번 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었고 남편이 혹시라도 위축되는 이야기를 꺼내면 적절히 잘라내겠다고 했는지라 한번 믿고 집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온 건 친구 혼자였어요. 남편이 최근 일에 치여서 갑작스레 못 오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남편이 퇴근하기 전이었고 애들은 시어머니께서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집에는 친구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더 대접받고 살 자격 있잖아.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수진아, 좋은 남편 새로 찾는 게 낫지 않겠어? 미안한데 희진아, 나 요즘 병원 다니고 있어. 나 이렇게 챙겨주는 남편 배신할 마음 없고. 이야기가 더 이어지려는 찰나 남편이 퇴근해 돌아와 3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희진이와 인사를 했고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지라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딱 그 순간부터 남편이 제 바람막이가 되어서 제 친구가 시댁이나 남편, 집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다른 화제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이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술자리는 남편의 적절한 중간 역할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저희 연애 때 이야기부터 해서 희진이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하는 이야기도 하고 심각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남편은 희진이를 보며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눈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희진이가 행실이 나쁜 애도 아니고 저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까요. 남편이 술자리를 즐겁게 끌어가다 보니 술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에 집에서 그리 음주를 즐기는 편이 아니라 집에 술이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게 나가서 술을 좀 더 사오라고 했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또 제 친구가 기죽는 말을 할까봐 그런지 남편이 제게 술을 좀 더 사오라고 부탁하더라고요.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곱창집에서 곱창을 볶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술도 좀 들어갔겠다, 안주도 부족하겠다 싶어 2인분을 포장하느라 좀 시간이 지체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웬 낯선 남자가 한 명 집에 와 있고 친구는 오해를 하며 그 남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단인가 싶어 남편에게 물으니 남편이 씩씩대면서 친구를 삿대질했습니다. 이 못된 사람이 이제까지 너 옆에서 바람 넣고 이간질한 거야. 여태까지 너한테 거짓말 쳐가면서. 응?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에서 녹음 음성을 켜고 제가 나간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생히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 있는 거 아세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헛소리는 거기까지 하시죠. 요즘 수진이랑 관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저랑 어때요? 지금 말하신 거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오고서도 똑같은 소리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녹음이요? 잠시만. 하지 마요. 당당하시다면 왜 녹음을 못하게 하시죠? 아, 그게 수진이가 여태까지 부러워서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제껏 잘 살고 있는 친구 꼬드겨서 친구랑 시댁 식구한테 이간질 시켰나요? 질투심에? 당신 남편, 당신이 그러고 다니는 건 알아요? 이렇게 막대 먹은 여자랑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한번 낯짝이나 보게 불러보죠. 안 그러면 인터넷에 다 까발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겁니다. 남편의 으름장에 희진이는 남편을 불렀고
이윽고 희진이의 남편이 도착해서 제 남편이 희진이의 행실을 알리고 이 사단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희진이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따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뭐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돕고 좋은 일 있으면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곤 했는데 넌 옛날부터 다 가졌잖아. 네가 뭘 알아? 어릴 때부터 너랑 지내면서 너희 부모님이 너 챙겨주실 때 나하고 너 잘 지내라면서 용돈 주실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알아? 동정받는 것 같아서 싫었어. 네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었어. 네가 오면 항상 너랑 비교당하잖아. 성적이며 얼굴이며. 넌 여태까지 다 가졌으니까 내가 좀 뺏어가면 어때서? 뭐 덧나기라도 해. 너 이만큼 행복했으니까 됐잖아. 네, 여기까지 듣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친구의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머리가 띵하고 앞이 노랬습니다. 그리고 이내 창피함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새 치어에 놀아나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이 밀려들었고 이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화가 나는 감정보다 미안함과 죄송함 그리고 민망한 마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다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제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믿고 있었고 최근 들어 항상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아챘다고 합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짓말을 술술 내뱉을 때 남편은 재빠르게 녹음기를 켰다고 합니다. 요즘 핸드폰 좋아요. 화면만 몇 번 터치하면 바로 녹음 가능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이 왜 우울증에 걸린 건지 사이즈가 딱 나오더랍니다. 이 친구가 이간질을 한 거구나 라고요. 친구 남편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태까지 시댁과 남편 자랑은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희진이의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차며 명품백을 사주신 적이 없대요.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명품 사입고 으스대고 다녔던 거라고. 카드 할부값이 꽤나 된다고 하는 말에 저는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자랑하던 게 전부 다 제가 잘 사는 게 싫어서였다는 거라니. 저에게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였다니.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작 하는 짓이 남편 등골 빨아 친구한테 거짓말하는 거라는 게 중마고나 다름없었던 친구의 배신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의 20년 넘는 우정 아닌 우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후 희진이는 어떻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지 뒤늦게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미안하다면서요. 친구의 남편은 친구와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행동에 너무 무섭고 정이 떨어져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며 친구는 이혼을 인정할 수 없어서 현재 서로 소송 중에 있다고 했고요. 희진아, 우리가 다시 친구는 되진 못해도 너는 미워하지 않을게.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할 순 없잖아. 네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 용서할 테니까 잘 살아.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삼키면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후유증이 가시질 않아 전화를 끊고 남편 폼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20년은 넘게 지내온 친구였고 이 이상 누군가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상처로 남아서인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친구와는 길고 길었던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이야기 다 들으셨다면서 각종 영양제와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고구마 케이크를 사오셔서 몸 잘 추스르라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고맙다면서 저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그냥 받아 하는 눈짓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죄송했다고 앞으로는 착한 며느리 되겠노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은 내가 부모님께 당신 이야기 드렸더니 부모님이 당신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 당신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상해졌다면서. 저번에 당신 어머님이랑 대판했던 날 기억나? 어머니가 화내시고 집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며느리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네 아내의 편을 들어라 라고 하셨어. 시어머니와 사이에서 무조건 네 아내 편을 들라며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어머니 사이는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관계 회복이 가능해도 당신이랑은 자칫하면 정말 남남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맡아서 기분 풀어지게 잘할 테니 넌 며느리 기분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 육아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라고.
그러면서 당신께 선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당신 기분 푸는 데 쓰라고 200만 원도 보내주셨어. 정말? 그럼 어머니 기분은 어떻게 풀어드린 건데? 그건 아버지가 당신 이야기 어머니께 잘하신 거야. 중간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 같이 데이트도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당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 상황이 상황이고 어머니도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니 이내 미안한 마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울컥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교육에 관해 참견하시는 것도 미안하다 하시고 앞으로는 서로 챙기면서 잘 살자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저는 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시댁과 남편 덕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우신 시아버지 덕분이었지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웃으며 말할 수는 있지만 만약 잘못되었으면 시댁과도 남편과도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의 유혹에 눈이 멀어 주변을 등한시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그간 정말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기회로 시댁과 남편과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이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저 챙기느랴, 애들하고 놀아주랴, 또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랴 얼마나 힘써주었는지 지금은 그런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려 시어머니께 제가 먼저 다가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께서도 부쩍 저를 더 챙기시고 또 저번의 일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서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 있어 스스럼이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괜찮아지면 다른 좋은 친구 소개시켜 줄 테니 걱정 말라면서 호언장담하시기도 하셔서 같이 깔깔 웃고 그러기도 했네요. 여러분께서도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남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 사연이 읽힌다면 시댁과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